저는 무려 10학번 내가 유튜브에 첫 영상을 업로드한다 해도 이렇게 열심히 못할 거야. 그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내가 한다고 했으니까 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사렛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졸업생 박병화라고 합니다. 자, 저는 재학 당시에 동고동락학회 부학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장학금도 받았었고요. 과제나 시험도 열심히 임해서 메이플 학점도 여러 번 받았었어요. 그리고 토익 점수도 학점도 뭐 그냥 저냥 나쁘지 않게 받았고요. 그냥 학과에서 주최했던 에버랜드 캐스트 컬리지 과정 수료 및 인턴십에 합격해서 서비스 경험도 아주 두둑하게 쌓았어요. 그리고 토파스 아카데미 61기 반장이며 전 과정을 골드 등급으로 수료했습니다. 학교 축제 때 발라드도 한 곡 부르고 그리고 16년도 3월에 레드캡 투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항공권 발권 사무원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다니고 있네요. 자, 지금까지 들어보면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 같죠? 제가 20살, 24살 뭐 이러면 나랑 되게 동떨어진 얘기 같았을 거야. 막 나랑 상관없는 얘기 같고 일단 저는 뭐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솔직히 저는 공부하는 거를 싫어했어요. 싫어하잖아. 그냥 저도 대학생활 하면서 친구도 만나고 뭐 PC방, 당구장, 노래방, 술자리 다 좋아했어요. 그냥 지금 여러분들처럼요. 근데 제가 저희 학과를 온 이유도 뭐 호텔 관광 여행업계에 뜻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뭐 컴퓨터 좀 배우고 영어도 좀 배우고 제2외국어 좀 배우니까 뭐 벌어먹고는 살겠다 이 생각이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도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 저보다 열정도 넘치고 성실한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 같은 사람이 레드캡 투어에 입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냥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학교 생활의 에피소드 및 즐거운 대학생활 경험담, 그리고 대학생활 동안 참여했던 활동들. 저는 이 두 가지 주제를 엮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나누기가 너무 애매하거든요. 자, 저는 이 주제를 생각하자마자 떠오른 경험담이 있어요. 바로 인턴십입니다. 여러분들은 인턴십 강의를 들음으로써 특별한 사회 경험은 물론이고 경력을 쌓을 수가 있어요. 특정 서비스업 업체들 중 별도 지원을 통해서든 교수님을 통해서든 일하면서 강의 수료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 저 같은 경우는 에버랜드랑 캐리비안 베이에서 저희 학과 학생들에게 인턴십 지원을 받으러 왔었어요. 만약에 놀이공원 인턴십을 할 기회가 온다면 무조건 하세요. 무조건입니다. 에버랜드 알바 인턴십. 인터넷에 검색하면 뭐가 나오죠? 핵인싸 알바, 내성적인 사람은 못하는 알바, 이런 거 나옵니다. 놀이기구 앞에서 쉴 새 없이 떠들고 즐겁게 해주는 이미지가 생각이 나실 텐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내성적이라고 해서 못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서 공원 청소하는 그린캐스트 지원해가지고 한적하게 빗자루질 하면서 일하면 돼요. 그냥 낙엽 쓸다가 운 좋으면 뭐 지폐도 좀 쓸어 담고 아니면 가만히 있어서 팝콘 튀기거나 뭐 핫도그 데워서 팔아도 돼요. 옆에 괴롭힐 사장님이나 상급자도 없어. 얼마나 편해. 그리고 일을 하니까 그에 맞는 페이를 주죠. 그러면 이제 삼성 제일모직 관할 에버랜드에서 인턴십 경험과 학교 인턴십 수업 학점, 이력서에 눈에 띌 만한 이력 한 줄, 쏠쏠한 용돈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봐도 전혀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걸 진짜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에버랜드 알바는 핵인싸 알바라고 얘기를 했죠. 실제로 이게 엄청나게 유머러스하고 쿨하고 센스 있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죄다 모입니다. 에버랜드가 행복과 환상의 나라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진 몰라도 제 인생에서 진짜 이렇게 매일매일이 웃겨 죽을 뻔한 시점은 손에 꼽아요. 지금 대본 쓰고 있는 중에도 그때 생각이 나서 어느 정도 설렙니다. 이건 진짜예요. 이제 에버랜드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캐스트라고 하는데 이제 캐스트하우스라는 숙소에서 재워주고 밥도 줍니다. 식이죠. 전국의 젊은 핵인싸 남녀들이 모여서 같이 일을 하고 숙식까지 해요. 자, 그럼 어떻겠습니까?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남녀 간에 불꽃이 튀깁니다. 여기다가 카메라만 갖다 놓으면 진짜 하트 시그널 시즌3예요. 그리고 여기 밥이 거의 웬만한 5성급 호텔 뷔페보다 맛있어요. 이거는 내 비트코인 다 걸 수 있어 진짜.
저는 이때 친해진 사람들하고 지금도 연락하면서 지내요. 어차피 동족 업계로 다 갈 사람들이거든요. 나중에 직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이 친구들한테 서로 직장 얘기를 하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해요. 뭐 너는 월급이 얼마니, 나는 월급이 얼마고, 너의 직장 생활, 워라벨은 어떻고 내 워라벨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정말 장점이고요. 친해져서 절대 손해보는 인맥들이 아닙니다. 정리를 하면 제 인생에 이때만큼 활기 넘치고 행복하고 낭만적인 경험은 손에 꼽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놀이공원이나 리조트 인턴십 기회가 오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학회 활동하고 과대표. 이거는 학생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학과 학회 활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과에 지금 학회가 존재하죠? 수업 듣고 과제하고 알바하느라고 바쁜데 이 학회 활동을 왜 하냐? 첫 번째, 교수님들과 학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자주 마주칠 수가 있고요. 본인에 대한 어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거북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돼?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게요. 솔직히 과대표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학회 활동이나 과대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과 교수님 업무를 서브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업무 서브 경험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건데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왜 그래야 하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취업에 있어서 키맨은 교수님이에요. 지금 계신 교수님들이 여태까지 몇 명의 학생들을 취업 전선에 투입시키고 취업을 시켰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1년로 줄 세워도 채플실 전체 꽉 채우고도 훨씬 남을걸요? 아니, 그런 걸 떠나서 취업 기회는요, 여러분들한테 다이렉트로 오지 않아요. 교수님들한테 들어옵니다. 교수님들이요, 여기저기 기업 전반에 라인이 형성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 중에는 기업 인사 담당자분들도 포함입니다. 여러분들이 토익 800, 900 쌓고 별도로 자격증 빡세게 취득해가지고 아득바득 이력서 넣어서 자리 따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방법이지만 그냥 교수님한테 이번에 괜찮은 학생 한 명 어디 없나요? 해서 들어오는 오퍼에 지원하는 게 합격률도 훨씬 높고 훨씬 개꿀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걸 비교할 건 아니죠. 둘 다 중요해요. 까놓고 말할게요. 이거는 제가 산 증인입니다. 저 토익 600 몇 점 가지고 취업을 했어요. 실제로요. 토익 300점 가지고 중견 여행사 취업한 친구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있어요. 제가 왜 제 부끄러운 토익 점수까지 공개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냐? 교수님과 같은 키맨을 서브할 수 있는 역할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요. 정리하면 학회 활동 혹은 과대표 활동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면 다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신이 교수님의 추천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 교수님이 생각했을 때 정말 든든한, 뛰어난, 좋은 학생인 걸 어필하세요. 좋은 기업에서 오퍼가 들어오면 좋은 학생을 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음에 또 그 좋은 기업에서 오퍼가 들어오거든요. 교수님에게는 좋은 직장에 많은 학생들을 취업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명심하세요. 자, 세 번째로 토 나오는 토익이라고 하죠. 토익, 취업 준비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거는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개이득입니다. 그냥 개이득이에요. 이걸 사교육이랑 비교를 해서 교육의 질이 다르지가 않고요.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왜 멀리 학원에 갑니까? 여러분들 생활 동선으로 따져도 이건 그냥 개이득이에요. 이것도 솔직히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걸 왜 안 하는지 제가 오히려 물어보고 싶어요. 왜 안 하세요? 하세요, 제발. 무릎 꿇을게. 자, 네 번째로 3+1. 이거는 제가 진짜 할 말이 많아요. 나는 솔직히 속았어. 뭐에 속았냐? 제가 대학생활 할 때는요, 이 제도에 대해서 진짜 이상한 유언 비어들과 비판적인 시선들이 학과 전반에 난무했어요. 뭐 돈이 얼마네, 쓸데가 없네, 실효성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저는 지금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걸 왜 안 했을까? 내가 이걸 왜 안 했을까? 대학생활 4년 중에 1년을 해외 연수 경험으로 학기 인정을 해준다는데 왜 안 했을까? 내가 해외 연수를 갈 생각이 있는 학생이라면 이거는 진짜 개꿀 시스템이에요. 다른 학교는 졸업을 하고 나서 4시간 1년 따로 빼가지고 따로 갔다 와야 돼요. 근데 다른 학생들보다 취업이 1년 늦어지겠죠? 그냥 이것만으로도 게임 오버입니다.
해외 연수를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 한정으로 이거는 인생의 1년을 세이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31살이거든요. 지금 직급이 대리예요.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직원 저랑 동갑인데 직급이 사원입니다. 이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스펙 쌓는 시간을 세이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외 연수는 뭐 봉사활동이나 학점 같은 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레벨의 스펙이에요. 여러분들 이력서에 적었을 때 진짜 든든할 거란 말이죠. 정리를 하면 해외 연수를 고려 중인 학생분들은 3+1 제도를 통해서 인생의 1년을 벌어라, 이 말입니다. 제가 막상 할 말이 많다고 했는데 너무 확고해서 이건 뭐 할 말이 없네요. 자, 그리고 다음 주제로 대학생활 동안 취업하기 위해 준비하고 노력한 것들, 그리고 본인이 근무하는 조직에 입사하기 위한 조건들, 이것도 제가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 번에 같이 풀겠습니다. 자, 이번부터는 실제로 저의 취업 루트를 쭉 말씀드릴 거예요. 만약에 여행사 발권직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지금부터는 귀를 조금 기울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제로 저의 취업 루트를 쭉 말씀드릴 거예요. 자, 처음에 저는 항공권 발권 사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 직종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항공권 예약을 하고 결제해서 발권을 하죠. 그때 여러분들은 그냥 온라인으로 날짜랑 시간대, 가격 그냥 나오는 거 보고 클릭해서 결제해서 티켓을 끊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티켓은 전부 다, 대부분 다 우리가 끊어주는 겁니다. BDS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글로벌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의 약자인데 전 세계 항공사의 항공기를 하나의 시스템에 집약시켜서 실시간으로 그 스케줄을 예약 발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예약이 만약에 저희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예약을 해주고, 발권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티켓을 발권을 해서 티켓을 그냥 보내주면 돼요. 간단하죠? BDS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토파스 셀커넥, 아바커스, 월드스팬, 뭐 여러가지 4-5가지 정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전부 다 배울 수는 없죠. 굉장히 비효율이에요. 각각 점유율 1, 2위인 셀커넥과 아바커스만 준비를 할 겁니다. 물론 지원하고 싶은 여행사에 따라서 사용하는 GDS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을 말리진 않아요. 셀커넥은 대한항공, 아바커스는 아시아나, 이렇게 예약할 때 사용한다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이 자격증을 따세요. 둘 다 따면 좋은데 셀커넥만 우선 따세요. 저 같은 경우는 학과 수업으로 셀커넥을 1차적으로 맛보기로 배웠습니다. 그때 아마 수업 이름이 항공권 예약 발권 실무였나 그랬을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수업을 들어보세요. 자, 이게 수업으로 일단 해보니까 일종의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예약을 잡고 발권을 하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홍콩의 국가 코드는 HKG, 하노이의 국가 코드는 HAN, 티켓팅의 명령어는 TKT,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는 그냥 납득이 가는 코드들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암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센스만 있으면 그냥 다 외워집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그렇게 막 복잡한 문법을 해석해야 되는 정도의 영어를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항공사의 운임을 계산하거나 뭐 하는 것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계산기가 다 해요. 자, 대충 보니까 이거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2차적으로 또 당시에 학과에서 셀커넥 아카데미 지원자를 뽑아가지고 셀커넥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그 셀커넥 아카데미로 갔어요. 자, 셀커넥 전문 교육기관은 이 한진빌딩, 시청역에 있는 한진빌딩, 대한민국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가지 마세요. 그래서 아마 이쪽 연결해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차저차 해가지고 셀커넥 아카데미까지 갔어, 등록을 했다. 그럼 취업길은 반쯤 열린 겁니다. 자, 사실 이 영상의 핵심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우선 셀커넥 아카데미에 등록을 하고 나서 취업 첫날 단정한 차림을 하고 가세요. 이 아카데미가 시청역 근처에 있는 한진빌딩에 있거든요. 그 빌딩은 모자 착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복장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도 복장이 약간 예민하신 편이에요. 이건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그냥 팁입니다. 너무 캐주얼하게만 가지 마시고 적당히 깔끔하게만 입고 가세요. 강의실에 들어가요. 그리고 첫날에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강사님께서 들어오십니다. 부담스러운 거 알아요. 그냥 첫날만이라도 그렇게 하세요. 대충 어색하니까 각자 자기소개하고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반장을 뽑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키맨을 서브할 수 있는 역할을 선점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여러분 앞에 있는 분은 그냥 일반 강사님이 아니에요. 여행사 전반에 인력 공급을 하는 키맨입니다. 대충 반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때쯤 손 번쩍 들고 본인이 하겠다고 하세요. 이때부터 학생들에게 필요한 전달 사항과 정보 취합 등 서브를 열심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거 시키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건데 수업은 무조건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저는 그날 수업 내용을 놓칠까 봐서 제 개인 녹음기로 풀타임 녹음을 하고 강사님이 말하는 모든 내용을 메모장에 그날 타이핑을 해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수업을 다시 들었어요. 저보다 머리 좋은 분들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근데 시험이 어렵냐? 그건 또 아니에요. 예상 문제 그대로 나오는 게 70-80% 정도고 나머지가 심화 문제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열심히만 해도 그 중간 이상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수업만 열심히 듣고 좋은 점수를 받으세요. 그럼 해당 기수 교육이 마무리될 때쯤부터 이렇게 각종 기업에서 인력을 보내달라고 키맨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때 점수를 잘 받아야 되는 게 점수 위에서부터 10명까지 잘라서 면접 보러 오라는 기업들도 상당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친 듯이 열심히 한 거예요. 이제 여기서 반장은 특혜가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특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정말 특혜가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연봉 좋고 복지 좋은 회사에서 사람 보내달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리더십이 넘치는 반장을 보내줘요. 이렇게 취업 기회를 비교적 쉽게 잡는 겁니다. 나머지는 면접만 잘 보면 돼요. 솔직히 면접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행사는 GDS를 잘 다루는 사람이 필요한 거니까요. 정리하면 현존하는 모든 GDS는 영어 기반입니다. 부분적으로 한글 인터페이스가 있긴 하지만 뼈대 자체가 영어예요. 영어를 어느 정도만 읽을 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토파스 아카데미에 지원해서 높은 점수를 받으세요. 키맨을 서브할 수 있는 반장 자리를 선점하세요. 그리고 취업 오퍼가 들어오는 즉시 낚아채서 취업에 성공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항공권 발권 사무원이라는 직업도 장단점이 있어요. 먼저 장점을 얘기하자면 일반적인 회사처럼 막 보고서를 쓰고 PT 발표를 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실적 압박이나 그런 것도 없고요. 내가 맡은 예약 발권 분량만 소화해내면 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특정 상급자와 크게 마주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메리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잘하는 사람이 짱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약 발권도 복잡한 부분은 분명히 복잡합니다.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항공사마다 예약 발권하는 룰이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10년 넘게 일한 과장님이라도 예약 발권에 실수가 많을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실수 없이 빠르게 숙련도를 높인다? 그러면 절대 누가 일하는 거 못 건드려요. 오히려 전문성이 더 뛰어나면 나보다 상급자인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보러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스템을 다루는데 숙련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행사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여행사는 단순 왕복 티켓만 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만약에 여행을 가요. 그럼 당연히 한 국가만 방문해서 자국으로 돌아오겠죠? 이건 정말 예약 발권의 기본 중에 기본, 제일 쉬운 케이스예요. 정말 일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속히 말해 발로 예약 발권을 해도 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형태로만 여행을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만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홍콩만 왔다 갔다 할 거잖아. 내가 일본만 왔다가 집에 올 거잖아요. 그렇게 복잡한 케이스의 여행 스케줄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서부부터 중국, 일본을 경유해가지고 중남미 국가 전역을 돌아서 귀국하는 케이스는 정말 1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케이스란 말입니다. 일반적인 여행사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일이 기본적으로는 단순하게 처리가 돼요. 머리가 별로 안 아프단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장점이고요. 그리고 단점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반대로 상용 여행사, 그러니까 해외 출장 여행사 같은 경우는 단순 왕복 여행 말고 돌아가는 스케줄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행사의 성격을 잘 보고 취업을 하셔야 돼요. 물론 복잡한 여행사에 먼저 취업을 해서 실력을 늘리는 게 더 좋지만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객 응대에 자신이 없다면 지원을 다시 한번 고려해보세요. 고객이 원하는 것을 빠르게 캐치를 해서 제공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실상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하는 고객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소위 좀 진상이라고 하죠. 그런 손님들도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딜 가나 있는 얘기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 타이핑이 빠르고 정확한 분들이 좀 더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업계에서 오타는 타이핑상의 오타는 굉장히 치명적인 실수거든요. 그리고 약간의 영어 해석 실력 정도만 갖추신다면 아무 문제 없이 업무에 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제가 대단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것들이에요. 이제부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을 좀 할 건데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쓰기 싫어도 정말 언젠가는 이력서를 쓰고 자소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게 쓰기 싫은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종이 안에 쓸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학생활 그냥 수업만 듣고 학점만 잘 받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거나 어디셔널로 더 하세요. 뭐든 그냥 아무거나 추가적으로 해봐요. 뭐가 됐든 괜찮습니다. 내가 호텔 화장실에서 마대질만 3개월을 했어도 자소서 이력서에는 그거 전부 다 서비스 마인드와 회사의 인재상으로 귀결시킬 수 있어요. 말만 잘하면요. 근데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요, 이력서에는 여백의 미 아니면 거짓말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 제작 요청에 응한 이유는 제가 여러분을 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와줄게요. 취업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전부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여기 선배가 응원할게요.